국회에서 법안 발의의 홍수 속에 폐기된 법안 수두룩하죠. 국회 민낯이라는 지적도 상당합니다. 국민 삶에 필요하고 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고민,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, 오늘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이성만입니다. 자, 입법은 5천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또 신중해야 하고 또 강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해야 됩니다. 실적 쌓기, 내가 뭐 몇 건을 발의했다, 계류되거나 폐기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성만 의원께서 국회에서 최초로 여러 법안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그 제가 이제 처음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 방지법입니다. 네. 그래서 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봤을 때 전세 사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알려면은 가장 쉬운 게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면 뭐 전세 사기할 사람이 뭐 국세를 냈겠습니까? 그래서 그걸 알면 제일 간편한 방법인데, 그전에는 계약서가 써 있지 않으면 절대 열람을 안 해줬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를 바꿔서 계약 전이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해서 제가 입법 발의했고요. 이거는 작년 3월에 통과돼서 본회의 통과돼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.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갖는 부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임대료입니다. 그래서 반값 임대료법을 냈고요. 이거 자체는 통과는 안 됐지만 소상공인 지원법 등 이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만드는 그 물꼬를 뒀고요.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된 건 횡재세법입니다. 갑자기 이제 횡재를 하는 사람들 또는 기업들 좀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제 이래서 추진된 것인데, 한때 이제 여당에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설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는 것 같고요. 민주당은 이제 당론으로 특혜수 운영하는 것 같고요. 현재 그게 계류된 상태입니다. 네. 자, 말씀하신 전세 사기 방지법, 이건 통과됐고 반값 임대료법 등등 어떻게 보십니까? 체감하시는 성과가 있을 것 같고, 직접 시민들 만나보시면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. 그 전세 사기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시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면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세 사기 이런 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. 그때도 확인을 해보면 그 전세 사기를 한 건축업자, 임대인이 사실은 국세를 굉장히 미납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좀 이런 법안이 시행되고 많이 알려졌으면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,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손실보상법의 사실은 그 출발도 반값 임대료법입니다.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동주 의원도 따로 이제 발의했는데,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횡재세, 이거는 사실 민간 기업이 이익을 본 걸 국가가 법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, 반대로 손해를 봤을 땐 그럼 보존해 줄 거냐, 이런 또 질문이 생기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수요가 증가하면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? 그러면 가격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공급이 늡니다. 이래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게 일반적인데, 뭐 토지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잘 늘질 않아요. 그러다 보면 가격만 높아지는 그런 부당이득이 생기는데, 보통 렌트라고 하고 경제학적으로도 세금을 물리는 게 원칙입니다. 그래서 과거에 이제 원유 같은 거 기름 안 쓰고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. 그게 갑자기 수요의 증가와 맞물려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 정유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고요.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들이 엄청난 예대 마진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. 성과급 파티를 하고 있죠, 그죠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의해서, 본인들의 혁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공급이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건 세금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오히려 합리적인 그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법을 발의했고요.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. 유럽은 상당 국가가 영국도 도입하고 있고요. 독일도 도입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번 국회 중에 이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. 부본부장입니다. 예. 뭐 관련해서 국회에서 뭐 목소리도 굉장히 높이셨는데, 하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
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. 좀 여러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셨어요? 아주 너무 아쉽죠. 사실은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유족들의 요구,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이 유족 아니겠습니까? 예. 그 가족들의 요구상, 가족들이 볼 때는 아직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.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유족들의 마음을 담은 것이고요. 그 중에서는 그래도 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에서 수차례 절충안을 내서 만든 법안입니다. 근데 아쉽게도 여당이 일단은 동의하지 않았고요. 다 퇴장을 했죠. 본회의장에서도.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뭐 보상으로만 다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유족들의 본질적인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좀 표현이 해도 되나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좀 천박한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. 예.